인생의 황혼기,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경주를 마친 당신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일에 바치다 갑자기 주어진 거대한 시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저희 부부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값비싼 교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희 부부의 하루는 새벽별을 보며 시작해 달빛을 벗 사막 끝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조차 회사 일과 밀린 집안일에 파묻혀 제대로 쉴 틈이 없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은 분명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친 남편은 퇴직 후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리모컨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TV 화면 속에서 남편의 시간은 정지해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남편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 오르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짜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눈빛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뭐 할까? 라는 제 질문에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무기력한 대답만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겹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삭막한 빌딩 숲으로 향하던 일상에 저 역시 지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남편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반평생을 살아온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한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저희는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며 위욕을 보였고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꿈의 이면에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친구들과 언제든 만나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 수 있었고 문화센터나 전시회, 공연 등 즐길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화관은 차로 40분, 대형 병원이나 마트는 1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기만 했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TV 시청 습관은 이곳에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남편은 집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꺼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지출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구입했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기름 보일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여기저기 손볼 곳이 끊이지 않았고 수리업체를 부를 때마다 비싼 출장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사소한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며칠씩 걸리는 큰일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작년 여름의 극심한 가뭄으로 애써 키운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 하나라며 투덜거리는 날이 늘어갔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들과 도시에서 온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TV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갔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꿈꾸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에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예약을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 근처 병원에서 바로바로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복내 시간을 운전해 병원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낭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료 접근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떠나온 수도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낭만을 줬다가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자괴감과 후회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에 직장을 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곤 했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탓에 아들이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통화 너머로 손자의 첫 걸음마를 보며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남편도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희는 지방광역시로의 이주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는 우수한 유료시설과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아들네와도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 손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로 내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월세로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저희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계획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에 활기찼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의 삶, 특히 귀촌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냉철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시설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실제 생활비,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처럼 성급하게 집부터 처분하지 마시고 최소 1년 이상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돌아왔지만 저희 부부는 이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인생 2막을 열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경주를 마친 당신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일에 바치다 갑자기 주어진 거대한 시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저희 부부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값비싼 교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희 부부의 하루는 새벽별을 보며 시작해 달빛을 벗 사막 끝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조차 회사 일과 밀린 집안일에 파묻혀 제대로 쉴 틈이 없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은 분명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친 남편은 퇴직 후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리모컨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TV 화면 속에서 남편의 시간은 정지해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남편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 오르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짜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눈빛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뭐 할까? 라는 제 질문에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무기력한 대답만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겹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삭막한 빌딩 숲으로 향하던 일상에 저 역시 지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남편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반평생을 살아온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한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저희는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며 의욕을 보였고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꿈의 이면에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친구들과 언제든 만나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 수 있었고, 문화센터나 전시회, 공연 등 즐길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화관은 차로 40분, 대형 병원이나 마트는 1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기만 했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TV 시청 습관은 이곳에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남편은 집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꺼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지출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구입했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기름 보일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여기저기 손볼 곳이 끊이지 않았고, 수리업체를 부를 때마다 비싼 출장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사소한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며칠씩 걸리는 큰일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작년 여름의 극심한 가뭄으로 애써 키운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 하나라며 투덜거리는 날이 늘어갔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들과 도시에서 온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TV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갔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꿈꾸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에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예약을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 근처 병원에서 바로바로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복내 시간을 운전해 병원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낭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료 접근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떠나온 수도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낭만을 줬다가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자괴감과 후회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에 직장을 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곤 했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탓에 아들이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통화 너머로 손자의 첫 걸음마를 보며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남편도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희는 지방광역시로의 이주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는 우수한 유료시설과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아들네와도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 손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로 내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월세로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저희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계획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에 활기찼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의 삶, 특히 귀촌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냉철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시설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실제 생활비,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처럼 성급하게 집부터 처분하지 마시고 최소 1년 이상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돌아왔지만 저희 부부는 이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인생 2막을 열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경주를 마친 당신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내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일에 바치다 갑자기 주어진 거대한 시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저희 부부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값비싼 교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희 부부의 하루는 새벽별을 보며 시작해 달빛을 벗 사막 끝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조차 회사 일과 밀린 집안일에 파묻혀 제대로 쉴 틈이 없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은 분명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친 남편은 퇴직 후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리모컨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TV 화면 속에서 남편의 시간은 정지해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남편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 오르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짜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눈빛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뭐 할까? 라는 제 질문에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무기력한 대답만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겹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삭막한 빌딩 숲으로 향하던 일상에 저 역시 지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남편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반평생을 살아온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한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저희는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며 의욕을 보였고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꿈의 이면에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친구들과 언제든 만나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 수 있었고 문화센터나 전시회, 공연 등 즐길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화관은 차로 40분, 대형 병원이나 마트는 1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기만 했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TV 시청 습관은 이곳에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남편은 집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꺼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지출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구입했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기름 보일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여기저기 손볼 곳이 끊이지 않았고 수리업체를 부를 때마다 비싼 출장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사소한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며칠씩 걸리는 큰일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작년 여름의 극심한 가뭄으로 애써 키운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 하나라며 투덜거리는 날이 늘어갔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들과 도시에서 온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TV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갔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꿈꾸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에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예약을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 근처 병원에서 바로바로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복내 시간을 운전해 병원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낭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료 접근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떠나온 수도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낭만을 줬다가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자괴감과 후회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에 직장을 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곤 했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탓에 아들이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통화 너머로 손자의 첫 걸음마를 보며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남편도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희는 지방광역시로의 이주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는 우수한 유료시설과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아들네와도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 손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로 내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월세로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저희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계획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텄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에 활기찼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의 삶, 특히 귀촌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냉철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시설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실제 생활비,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처럼 성급하게 집부터 처분하지 마시고 최소 1년 이상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돌아왔지만 저희 부부는 이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인생 2막을 열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경주를 마친 당신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내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일에 바치다 갑자기 주어진 거대한 시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저희 부부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값비싼 교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희 부부의 하루는 새벽별을 보며 시작해 달빛을 벗 사막 끝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조차 회사 일과 밀린 집안일에 파묻혀 제대로 쉴 틈이 없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은 분명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친 남편은 퇴직 후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리모컨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TV 화면 속에서 남편의 시간은 정지해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남편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리더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 오르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짜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눈빛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 뭐 할까? 라는 제 질문에 글쎄 그냥 TV나 보지 뭐 라는 무기력한 대답만 돌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지겹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은 제게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삭막한 빌딩 숲으로 향하던 일상에 저 역시 지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남편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반평생을 살아온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한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손잡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산책하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저희는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농협에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며 의욕을 보였고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꿈의 이면에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친구들과 언제든 만나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 수 있었고 문화센터나 전시회, 공연 등 즐길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화관은 차로 40분, 대형 병원이나 마트는 1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기만 했던 그 고요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TV 시청 습관은 이곳에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남편은 집 밖으로 나서는 일조차 꺼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지출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중고차를 한 대 더 구입했지만 2대의 차량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기름 보일러 난방비는 수도권 아파트 시절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배관이 막히는 등 여기저기 손볼 곳이 끊이지 않았고 수리업체를 부를 때마다 비싼 출장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사소한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며칠씩 걸리는 큰일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텃밭 농사는 생각보다 고되고 작년 여름의 극심한 가뭄으로 애써 키운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자 남편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 하나라며 투덜거리는 날이 늘어갔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들과 도시에서 온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TV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갔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꿈꾸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에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예약을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 근처 병원에서 바로바로 해결되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복내 시간을 운전해 병원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낭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료 접근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떠나온 수도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낭만을 줬다가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자괴감과 후회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에 직장을 둔 아들은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곤 했지만 이사 온 뒤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탓에 아들이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통화 너머로 손자의 첫 걸음마를 보며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남편도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희는 지방광역시로의 이주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는 우수한 유료시설과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아들네와도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 손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로 내놓고 광역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월세로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저희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머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즐기던 사진 동호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요가나 도예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계획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물론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라며 멋쩍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예전에 활기찼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의 삶, 특히 귀촌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냉철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시설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실제 생활비,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처럼 성급하게 집부터 처분하지 마시고 최소 1년 이상 살아보며 그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돌아왔지만 저희 부부는 이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인생 2막을 열어가려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기,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경주를 마친 당신에게 정년퇴직이라는 내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일에 바치다 갑자기 주어진 거대한 시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저희 부부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값비싼 교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에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저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희 부부의 하루는 새벽별을 보며 시작해 달빛을 벗 사막 끝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조차 회사 일과 밀린 집안일에 파묻혀 제대로 쉴 틈이 없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은 분명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친 남편은 퇴직 후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리모컨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TV 화면 속에서 남편의 시간은 정지해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 남편은